KDBS 칼럼. 청취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저녁 KDBS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 제53대 국장 박상곤입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는데 아직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다음 주면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하얗게 만개하는 벚꽃과 함께 저를 포함한 학우 여러분들 모두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사회적인 이슈들 중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KDBS 칼럼, 그 두 번째 주제를 놓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KDBS 칼럼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사회는 정말 여러 이슈들로 뜨거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천 문제는 여전히 시끄럽고요. 평택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신원영 군이 사실은 그 친부와 계모에게 살해당한 뒤 벌어진 사건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이슈들 가운데 오늘 제가 고른 KDBS 칼럼의 단어는 바로 스카이넷입니다. 터미네이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영화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984년 처음 제작하여 지금까지 총 5편의 영화로 탄생한 터미네이터는 저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SF 블록버스터이자 액션 영화인 이 영화의 주인공 존 코너의 적은 사람도 외계인도 아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스카이넷입니다. 영화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 이 스카이넷은 모든 것이 컴퓨터를 통해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장악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간을 말살하려 합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인간을 앞서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 인공지능 컴퓨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빨리 발전하는 고도의 과학기술.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언론사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포츠 뉴스는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도 프로야구의 시범 경기도 아닌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흑과 백, 그리고 바둑판, 이 세 가지로 우주의 이치를 담았다는 바둑. 이 바둑은 그 수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하여 체스와 달리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AI 알파고가 현 세계 바둑 2위, 현 한국 바둑 최강자로 평가받는 이세돌 9단을 총 5번의 대국에서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면서 종합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간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면서 연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력이 드디어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그 결정체는 바로 스카이넷. 전 세계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름 높은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대형 승용차 벤츠 S클래스. 이 S클래스는 핸들을 놓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맞추고 차선을 지키는 자동 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세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던지는 문제점, 자동 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만약에 브레이크나 다른 부속이 망가져 멈출 수 없는 상태라면 컴퓨터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길을 건너고 있고 다른 길은 곧바로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바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죠. 공리주의적 관점이든 무엇이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이 질문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가지 더. 만약에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처벌의 대상은 누구에게 놓을 것인가? 자동차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자동차를 개발한 개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자동차의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얼마 머지않을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리함과 그 위험성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터미네이터부터 시작해서 아이로봇, 엑스마키나, 그리고 최근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등 이 영화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무조건 나쁜 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AI, 울트론이 인류를 멸하려 듭니다. 아마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줄 가장 큰 선택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은 알파고, 울트론, 스카이넷 등 인공지능 기술뿐만이 아닌 과학계 전반적인 것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한다면 찬성하는 이들은 원자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에너지 효율성 때문일 테고 반대하는 이들은 원자력이 가져다주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이번 주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 정규 영상방송 KDBS 프라임에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고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하지만 잘못될 시 엄청난 위험성을 가져다주는 원자력.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보다는 편한 세상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 위험성이 가져다주는 무서움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류 최대의 위험이라 말했고 아이언맨의 모델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이 핵보다 위험하다 말했죠. 이러니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디지털적이며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보다 아날로그가 가져다주는 감성과 낭만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올해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미 60년의 인공지능이 2500년 동안 그 기술을 축적해온 인간의 바둑을 이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위해 발전해온 과학기술, 그 끝이 스카이넷과 같은 결말이 되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와는 관계없는, 아니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덕분에 바둑 열풍이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평택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7살의 어린아이 신원영 군은 차가운 시신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계모에 의해 화장실에 감금되고 난방도 되지 않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며 홀로 죽음을 맞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야산에 버려진 아이.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바로 우리들이 아닐지. 결국엔 인공지능도 이러한 인간이 만드는 것. KDBS 칼럼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제53대 국장 박상곤, 기술의 최경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